작년 이맘때쯤 저에게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1년 동안 나 정말 힘들었다고 어디다 투정 부리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부부셨습니다. 동갑내기에 지금껏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기분 나쁜 일에도 늘 한 사람이 져주며 웃음으로 넘기는 그런 부부였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희 부모님을 롤모델로 삼아 부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람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늘 바라고 그리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덜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랑 할머니가 정원이랑 나랑 얼마나 대놓고 차별했는지 내가 정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였다니까. 그때도 엄마랑 할머니가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커서 생각해보면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그랬길래 그래. 여동생이 상처 엄청 많이 받았겠다. 어릴 때 그런 취급받고 살면 커서 부모들이랑 연 끊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 동생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남편은 일환성 쌍둥이로 태어나 남편 밑으로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우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던 할머니와 시모에게 구박을 엄청 받고 살았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모가 신우를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상황이 역전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엄마가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가 엄마 꼴 보기 싫다고 집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 대장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짐 싸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똥 오줌 다 갈아주면서 간병하고 있다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엄마 마음이 한변할 수가 있었어? 그렇겠다. 본인이 모지게 굴었던 딸이 나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옆에 있어주면 나 같아도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어머니가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많이 후회하셨겠어.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였으면 미안해서라도 괜찮다고 거절할 텐데 그걸 또 해준다고 해주는 대로 다 받고 있으니. 근데 보면 정원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사랑받는 게 행복해 보여서 더 안타깝더라고. 남편은 아들이란 이유로 어릴 때부터 학원도 많이 다니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 덕분에 좋은 회사에도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 신우는 딸이란 이유로 미움만 받는다고 시모에게 그 어떤 것도 받은 게 없어 보였는데 남편과 다르게 전문대도 사정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엄마가 나보다 정원이를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정원이가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듬뿍 받으면서 어릴 때 받은 상처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신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우를 안타까워하거나 신우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부터는 남편은 신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네가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 결혼하는데 엄마 의견보다 정은이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뭔 소리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야? 엄마 본인 의견 없어진 지 오래야. 엄마 언제부턴가 정은이 하는 말만 듣고 정은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결혼도 정은이가 반대하면 엄마도 똑같이 반대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아가씨가 반대한다고 해도 솔직히 어머니 의견은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자기 동생한테까지 비위 맞춰가면서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정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정은이가 조금 예민한 말투로 말해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마치 신우에게 우리 결혼 결정권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신우 눈에 거슬리는 일 없게 하자는 마음으로 실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신우 눈에 든 건지 신우는 웃으며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만나보니까 자기가 말한 그런 예민함 같은 건 없던데?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스타일은 아닌 거 보였어. 엄청 밝고 착한 사람 같은데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냐?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근데 내가 말했었잖아. 언제부턴가 엄마가 정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다고. 그걸 보면서 나는 좀 이상한 걸 많이 느꼈었거든. 원래 딸이랑 엄마는 친구 같기도 하고 애증 관계라서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딸이 크면 엄마한테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말할 때 조금 짜증식으로 말하곤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였나? 내가 모녀 사이는 잘 모르니까. 네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라면 그런 거겠지? 괜히 이 문제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신경 꺼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신우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오해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 중 남편이 느끼고 있던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말을 바꾸는 거야? 분명히 우리 신혼집 하는데 1억 보태준다고 약속했었잖아. 엄마가 그 돈 해주는 줄 알고 집 계약까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못 해준다고 하면 우리 계약금만 날리는 거야. 미안하게 됐다 태연아. 엄마도 웬만하면 너 결혼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정은이가 옆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정은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고? 도대체 왜? 아니, 그 이유를 떠나서 엄마가 왜 정은이 말만 듣는 거야? 정은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걸 어기는 게 어디 있어? 태은아,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정은이 말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어서 엄마도 이러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그 돈 다른 데서 알아보든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에 맞는 집을 구하든지 해라. 엄마가 미안하다.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시모는 잔금 지르기 일주일 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시모가 저희 결혼에 자금을 보태는 걸 신우가 반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뒤에서 시모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아가씨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지금 아가씨 말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아가씨가 옆에서 어머님 병수발을 다 들어줬다고 해도 저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정은이 없을 때 엄마 찾아가서 다시 물어봤더니 엄마 하는 말이 정은이 덕분에 암도 완치할 수 있게 된 거고 앞으로도 정은이가 엄마 먹여 살려줄 것 같다고. 지금부터라도 정은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자기가 거기서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가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 말 안 하기 잘했어. 아휴,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가씨한테 잘 보이긴 해야 할 것 같다 나. 시모든 신우든 시댁의 사랑까지는 못 받더라도 미움은 받지 말자는 생각에 저는 시댁의 실세인 신우의 눈에 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었고 제가 신우도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야 했기에 선물 공세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덕분인지 신우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희가 언니한테만 하는 이야기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저희 오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언니니까 이러면 하는 거예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저 믿고 해주는 이야기면 저 오빠한테도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냥 엄마랑 오빠 이야기예요. 언니도 오빠랑 저 어릴 때 할머니랑 엄마가 저만 구박 엄청 한 거 알고 있죠? 오빠가 언니한테 말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은 안 그러셔도 아프기 전까진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심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듣고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을 아가씨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신우는 저에게 시모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는데 이야기의 대부분이 시모와 남편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시모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제 남편에 대해 저에게 욕을 하는 신우가 불편하긴 했지만 저는 신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끝까지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오빠가 진짜 재수없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저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 못 내준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친구들이랑 캐나다로 연수 가고 싶다고 거기 보내달라고 엄마를 조르는 거 있죠. 나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앞에서는 저 챙겨주는 척 하면서 결국엔 자기만 생각했다니까요. 아, 그때 오빠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버리면 아가씨 대학 등록금 지원받는 게 어려워져서 그런 거죠? 네. 안 그래도 엄마가 대학 등록금 안 내주려고 버티고 있는데 오빠가 비싼 돈 들여서 캐나다로 가버린다고 하면 엄마 분명히 그 핑계로 제 등록금 안 내줄 게 뻔한데 거기다 대고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하다니 오빠 진짜 여우새끼였다니까요. 신우는 시모와 남편에게 쌓인 게 엄청 많아 보였는데 신우는 시모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시모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프고 나이 든 엄마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미워도 내가 엄마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아가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아가씨 나중에 꼭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해드리니까 어머님도 지금은 오빠보다 아가씨를 더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저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죽을 병 걸린 엄마를 제가 살려냈는데 저를 더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제가 모시고 살 거니까요. 아, 그럼 언니도 저한테 고마워야겠네요. 시어머니라는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신우를 알면 알수록 찝찝하고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신우에게 잘 보이니 시집살이도 당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몸과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원이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정원이한테 그렇게까지 다 맞춰줄 필요 없어.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 아가씨가 그동안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쌓인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어디다 말할 곳이 없었나 봐. 그래서 나한테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거니까 아가씨 마음 풀릴 때까지만 내가 아가씨 이야기 들어주는 걸로 할게. 정원이 걔 이모 고모 사촌 할 거 없이 친척도 붙잡고 엄마랑 내용 엄청 하고 다녔어.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정원이가 엄마한테 붙어있는 게 단순히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아프다는 말 듣고 하던 일 뒷전으로 미루고 달려온 게 아가씨라고 했잖아. 진심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겠어? 심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잘 아는데 그렇게 고집 세고 강단했던 엄마가 지금 정원이 말이 끔뻑 죽는 것도 그렇고 정원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이나 말투가 미세하게 바뀐 게 너무 신경 쓰여. 다른 속내가 있어 보이니까 내 말 듣고 정원이랑 가까이 하지 마. 남편에게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도 신우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지내고 있던 신우와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기는 어려워 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신우 눈에 꽤 마음에 든 듯 했습니다. 솔미야, 다음 주부터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너희 집에 들러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니? 아니요, 어머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연이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지. 안 봐도 내 눈에 환하다. 내가 그동안 태연이 너무 귀하게 키워서 아마 태연이는 자기가 집안 살림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어머님,
그렇긴 해도 그건 제가 대현씨 잘 타이르면 되는 일이라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일 못할 정도로 바쁜 것도 아닌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놓고 너만 고생시키는 게 내 마음이 걸려서 그래.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똑같은데 집안 살림은 너만 하는 게 말이 되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너희 집은 1시간에 가서 조금만 해줄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몬은 신우와 저만 있는 자리에서 저희 집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별말 없이 시몬 편을 들어주는 신우를 보니 그것도 다 신우가 시킨 일인 듯 해 보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먼저 해주겠다는데 그냥 그러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나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저러고 도움받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면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아직 괜찮은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님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저희가 어머님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너 참 착하다니까? 엄마 암 안 치는 지가 언젠데요. 엄마 지금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팠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도 안 좋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일 있으면 자주 나가줘야 돼요.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시모의 의지가 아닌 신우의 지시로 시모가 하는 일인 것 같아 불편한 마음에 끝까지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끝끝내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자청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우리 집 오시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나는 어머님 아가씨 때문에 저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당신이 어머님 좀 말려봐. 엄마한테 이미 말했는데 엄마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다 보면 언젠가 정원이가 먼저 일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를 생각해주는 신우의 일방적인 호의가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있었지만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불편함도 감수하고 참고 있었는데 신우는 정말 자기가 그 집의 최고 결정권자라도 되는 양 굴기 시작했습니다. 대은아, 아버지가 물려준 이 집 말이다. 아버지 죽고 너랑 나랑 정은이 앞으로 공동상속이 됐는데 너 이 집 권리 포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엄마, 내가 말했지. 포기해줄 수 있냐고 묻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오빠가 당연히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말실수를 했네. 대은아, 엄마도 포기할 생각이니까 너도 포기하고 우리 이 집 정은이한테 주는 걸로 하자.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호출을 했는데 신우는 남편과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시모에게 지시를 했고 시모는 그 지시에 따라 남편에게 시부가 남겨준 집을 신우에게 주자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정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들 있어? 누굴 정말 바보로 하는 거야 뭐야? 됐고, 엄마 말대로 이 집 나한테 넘겨주는 걸로 해. 이 집 아빠가 엄마한테 남겨주고 간 집이고 집주인은 엄마가 나한테 이 집 준다고 하는 거니까 오빠는 잔말 말고 포기나 하라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남겨주는 거면 몰라도 엄마 아직 살려 30년은 더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너한테 이 집을 물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같은데 내 말 틀렸어? 남편의 말이 맞는지 시모는 남편과 신우의 눈을 피해 구석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신우는 저와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엄마랑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오빠가 뭔데 싫다고 해? 오빠, 이 집 탐나? 엄마한테 뜯어갈 돈이 더 남아있어? 내가 엄마한테 뜯어가긴 뭘 뜯어갔다고 너는 말이 그딴 식으로 해? 너야말로 무슨 욕심 때문에 이 집을 네가 가져가려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둘이 살기 너무 큰 거 같아서 이 집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빠 당장 이제 포기하라고. 그리고 오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뜯어간 건 정말 생각 못하는 거야? 과거에 시모가 신우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금전적인 투자를 한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못 받고 결혼을 했는데 신우가 남편을 도둑놈 취급하듯 말한 것에 대해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 엄마가 네 편 든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조심해. 내가 뭘 뜯어갔다고 그래? 그리고 이 집 둘이 살기에 절대 큰 집 아니야.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말고 이 집 건들지 마. 나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은 돈은 내 사업하는 데 쓸 생각이야. 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그래.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업 자금은 없고 그래서 이 집 팔 생각인 거구나. 결국 네 욕심 때문에 엄마 손해보게 만들려는 거네? 너 엄마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엄마 핑계를 대? 오빠는 엄마 모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오빠가 엄마 아플 때 한 번이라도 간병한 적 있어? 없잖아. 오빠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 없다고. 내가 한다고 해도 네가 하겠다고 못하겠었던 거 너야말로 까먹었냐?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어? 도대체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남편과 신우는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쌍욕을 퍼부으면서까지 싸웠는데 중간에 시모가 울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남매를 뜯어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들 해라. 그만들 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대리 너한테도 잘못했고 정은이 너한테도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만들 하라고. 그리고 대화로 좋게 풀면 되지. 왜 형제끼리 욕을 하고 사고 그러는 거야. 시모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남편과 신우를 말리고 있었는데 신우의 불똥이 시모에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내 편을 안 들고 그러고 있어?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마 죽을 때까지 모실 사람은 오빠가 아니라 나라고 말했었잖아. 알아, 알지. 근데 정은아,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 엄마 죽으면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오빠뿐인데 돈 때문에 싸워서 되겠니? 엄마, 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오빠는 자기 식구들만 챙기지 우리는 안 챙길 거라고. 엄마 암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모신 사람도 나고 엄마가 또 무슨 병에 걸리든 엄마 옆에 있을 사람은 나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내 편을 안 드냐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니? 그리고 엄마가 오빠 잘 살게 볼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진정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저는 시모를 세뇌시키고 조종하는 신우를